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성공을 요리하는 남자 성공셰프입니다. 오늘 시장 상황이 매우 안 좋죠. 여러 가지 부분들로 코스피, 코스닥 양쪽 다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. 저는 여러분들께 미리 1월 11일 여러분들한테 많은 경고를 해드렸어요. 시장이 이대로 가지 못한다. 이게 어찌됐건 간에 지금 개인 투자자가 올해 딱 들어와서부터 뭐 엄청난 너무도 쫓기는 그런 마음, 그런 부분들로 투자 심리가 아닌 투기 심리로 완벽하게 바뀌어버린 그런 상황. 나만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? 나만 못 쫓아가면 어떻게 하지? 나만 소외되면 어떻게 하지? 내가 이 그룹에 끼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? 하는 그런 불안감. 청소년 때도 참 많이 느끼는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. 자, 어쨌든 지금 이제 요 부분들, 그리고 이제 이 파란색 선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이런 이제 21년 만에 터치했다. 21년 만에. 그랬으니 저는 바로 못 간다 했어요. 이게 뭐 이렇게 폭락으로 갈지 그렇게까지는 몰라도 일단 상승은 브레이크가 확실하게 걸렸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. 이 11일 영상부터 12일 영상 계속 보시면 강조, 그리고 금요일 날도 그런 경고를 해드렸고,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거. 오늘 뭐 삼성전자가 빠져요. 이재용이 이제 구속되나? 뭐 2년 6개월 이렇게 된다.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오늘 약간 눌릴 수는 있지만 이게 시장 자체를 밀어버리는 요인의 중요 사항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예. 이미 그 전부터 시장은 판을 짜 놓고 있었던 상태예요.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뭐 어떻게 알아. 근데 그 전에 미리 많이 땡겨서 삼성전자를 팔아먹어야지 하고, 개인들이 엄청나게 사주니까 기관 외국인들 뭐 많이 팔잖아요. 그래서 그런 판도를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, 현대차, 기아차 뭐 이쪽도 다 마찬가지. 즉 제가 계속 설명드리는 그 3대 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무너진 거예요. 무너지든지 쉬었든지 이런 부분들이고, 그래서 오늘 여기 다 쉬는 부분들이다. 현대차 쪽 섹터가, 자동차 섹터가 그나마 조금 반짝 움직여 봤고,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쪽도 제가 그랬죠. 금요일날 셀트리온 제약이 하선 터치를 했기 때문에 반등은 하겠네요. 셀트리온 제약,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더 셀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잠깐 짧은 반등을 노려볼 만하다 라는 이야기도 드렸었죠. 그죠? 그거 이제 금요일 영상 보시면. 그래서 저 반등은 나올 거야. 그래서 잠깐 이제 먹을 수 있어. 뭐 한 5% 10% 먹을까? 이제 이랬는데 오늘 반등이 나왔어요. 그런데 오늘 이제 뭐 이런 치료제 발표 뭐 부분들이 나오면서 상승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고, 어쨌든 마이너스 플러스 뭐 좋은 부분들에서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중간에 시세 줄 때 내가 먹고 나오면 가장 안전한 겁니다. 그죠? 먹고 나오면 안전한 거예요. 어떤 분이 이제 삼성제약 수익 났다고 이제 팔았다 그러니까 에이 저 요 위에서 팔지 왜 벌써 팔았어 하는 그런 어투로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건 그거고, 저희 스타일 어쨌든 왜 삼성제약을 팔고 지니틱스 사서 급등나서 요걸로 수익을 더 빨리 더 많이 먹고 더 확실하게 더 안전하게 먹은 거니까 그게 더 잘한 거죠. 왜냐면 모든 주식을 다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우리 스타일은 이 바닥에서 횡보할 때 사고 팔고 해서 수익을 내고 그것을 물량을 모아 가다가 뻥 튀기 되면 파는 전략을 씁니다. 개인 투자자도 슈퍼개미처럼 매매를 해야 돈을 벌 텐데, 일반적인 슈퍼개미들 하듯이 돈이 겁나 많아 뭐 그냥 계속 사고 또 사고 밀리면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럼 좋겠지만 돈이 있나? 그건 슈퍼개미의 큰 자금이 있을 때나 가능한 거고,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쓸 수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는 좀 회전을 해야 돼. 어쩔 수 없어. 매매를 좀 자주 해서 수익을 빨리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다라는 거 정도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. 자, 이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는 이게 더 못 간다에 가장 크게 좀 말씀드리고, 거기서 이제 액션을 취한 겁니다. 그러니까 대형주가 아닌 테마주나 이런 부분들이 움직일 거야 해서 우리가 이제 뭐 그 정치 테마주들 부분들에서 수익을 냈고, 좀 비중을 줄여놨고, 그리고 이제 또 그런 급등주 중에서도 또 자리를 잡아서 또 지니칙스 마지막까지 든지 하고 오늘 또 팔았어요. 그래서 오늘은
문재인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 부분에서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강한 어필이 나오면 거기에 좀 배팅적인 부분을 할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, 근데 이제 그것들이 그러든 저러든 워낙에 코스피 코스닥이 2% 넘게 하락을 키워버리니까 답이 없어요, 오늘 같은 날은. 그래서 오늘이 아니라 이제 내일 정도에서는 한 번 정도 더 그 좋은 모습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. 그쪽에서 이제 오늘 사실 그 약간 좀 답답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어요. 그 어쨌든 마지막 이제 임기의 마무리 구간으로 들어가시는 문재인 대통령 그러하기 때문에 아주 강한 메시지나 이런 부분들을 찾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. 뭔가가 주식 시장에서의 참고해서 수익을 내기가 좋을 만한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좀 부족했다. 답변적인 부분들이 좀 둥글뭉실한 부분들도 좀 있고, 당연히 뭐 그럴 수 있겠죠. 다음 때 넘기는 부분들 뭐 다른 사람도 잘 알아서 잘 하겠지. 이제 각 부 맞춰진 장관들이 잘할 것이고 뭐 행정부 잘할 것이고 뭐 이제 이런 뭐 답답했습니다. 어쨌든 주가에서는 무조건 저는 이제 그쪽으로 해석을 하니까 주가에서는 받아들일 게 없었다. 그래서 주가도 좀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, 뭐 꼭 그것만의 이유가 아니라 애초에 빠질 때가 돼서 빠지는 거예요. 빠질 때가 돼서 빠지는 겁니다. 1월 11일 요 부분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실물 경기와의 너무도 벌어져 버린 격차, 이것을 다시 채워 넣기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, 그죠? 이제 실물 경기적인 부분들에서도 지금 실업자 뭐 어마어마해요. 예. 그죠? 어마어마합니다. 역대 최대 220만 명 비자발적 실업자, 이렇게 좀 그 나오는 부분들이고, 통계청 발표가 이럴 정도면, 통계청 발표가 이럴 거면 실질적인 그런 실업자는 훨씬 저 2배가 될지 3배가 될지 모를 어마무시한 그런 숫자가 진행이 될 것 같죠. 거기다가 지금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이제 신용융자가 21조 원대로 너무 과열 구간에 들어가 버렸다라는 거예요. 무섭다. 정말 무섭구나. 마통, 이게 뭡니까?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서 그냥 안 되니까 이제 증권사에서도요, 더 이상 신용을 계속 풀 수 없는 그 자기네 기준이 있어요. 총 자본금 대비 몇 %만 해줄 수 있는데 꽉 찼어. 더 이상 대출도 못 해줘요. 그럴 정도로 대출이 너무 많이 나가버린 거예요. 돈이 없어. 이제 더 풀 수 있을 만한 돈이.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도 안 되니까 마이너스 통장까지 개설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또 주식 투자에다 집어넣고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나 막 계좌가 박살나고 있어요, 막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. 며칠 흔들어 버리니까 이 꼭대기에 4조 4천억을 샀던 1월 11일 그 다음날 2조 3천억 매수, 요것만 해도 지금 벌써 걱정이 태산 같겠죠. 그날 사신 분들만 해도 이게 한번 시장이 꼬꾸라지면 그 투매가 나올 정도까지 밀릴 가능성도 있어요. 조심해야 될 것 같고, 그래서 이제 대형주고 뭐고 뭐 없어. 잠깐은 좀 쉬는 것도 답일 수 있고, 그렇지 않으면 정치 테마주가 요즘에 한창 불죠. 바람이 분다, 오해해라 분다. 그렇기 때문에 각오하고, 위험하지만 정치 테마주는 좀 위험하지만 그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. 오늘 조금은 부동산 정책 쪽으로 좀 건설 경기 부분이 좀 불 수 있는 이야기가 좀 나오기를 바랬어요. 근데 어쨌든 오늘 건설주 자체 뭐 대형 건설주지만 나쁘지 않죠. GS건설, 현대산업개발이나 대우건설이나 이런 것도 오르긴 오릅니다. 그 외에도 지금 뭐 특수건설, 그 다음에 뭐 많죠. 한신공영, 신원종합개발이나 이런 것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일 것 같아요.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할 게 없다면 그쪽을 좀 보는 것도 맞는 부분이 되겠죠. 백신에 대한 믿음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. 어떤 이유든 간에 백신에 대한 그런 기대감,
모습들은 이미 어느 정도는 반영됐다 하는 것도 하나 맞는 이야기일 수 있고, 그런 부분들을 좀 그 다음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자, 어쨌든 오늘은 여러 가지로 좀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자체가 나쁜 상황들이고, 이게 지금 코스닥 같으면 20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깨버린 게 처음이에요. 이렇게 깬 게 처음입니다. 어떤 처음이에요? 11월 직전부터 이렇게 땡겨서 이번 랠리 중에 가장 강력한 랠리를 펼친 이 구간 중에서 지금 한 3개월 만에 21선이 깨졌습니다. 이때 지난번에는 지켜냈죠. 12월 말에 지켜냈는데 이번엔 깨졌어요.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의미를 가질 수 있고, 이제 어쨌든 이렇게 깨지면서 저점도 깨는 부분들이고, 코스피도 마찬가지 부분들입니다. 자,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제 콜이라고 하는 종목이 많이 내려왔어요. 이번 당월물 막내 부분이 5,300원대입니다. 또 비싸죠. 차월물에서는 1870, 어쨌든 이게 4,000원 넘어갔던 것이 내려오니까 이제 조금 매매해 볼만 해지는 것 같긴 합니다. 자, 그리고 풋 종목도 마찬가지긴 한데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, 지금 한국 FS89, 그 다음에 한국 FS90 뭐 이런 종목이 거래량이 많습니다. 지금 160원, 190원 이러고 있는데 충분히 이 정도 가격이면 해볼만 해요. 이제 다시 ELW 매매도 해볼만 하는 그런 구간대. 오늘 풋 가격이 55% 올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조금은 많이 정상화 되어 갔다. 이제 다시 복적인 매매 부분들을 해야 될 것이고, 지금 참여를 하지 않으면 또 대박이 나오는 것을 놓칠 수가 있죠. 콜에서 200배가 나왔던 것처럼, 그죠? 콜에서 200배 올랐어요, 여러분. 200배가 올랐던 지난 시간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까지 1월 11일까지. 그래서 풋도 원래는 그런 것들이 풋 쪽에서 더 자주 나옵니다. 시장이 올라갈 때보다 폭락할 때가 더 횟수가 많거나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그 승부가 나는 이 ELW 부분에서는 그렇게 풋에서 많이 나옵니다. 근데 어쨌든 오늘 정말 제대로 된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구나, 이렇게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요 포인트들을 보시고요. 포인트를 보시고 이제 좀 신경 써라. 신경 쓸 때가 된 것 같다. 이제 좀씩 우리가 봐야 되는 그런 구간, 그런 자리에 오지 않았나라고 의미 있는 이제 움직임이 드디어 나왔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방향이 그래서 상방이다 하방이다 완벽하게 뭐 어떻게 얘기 드리긴 그랬습니다. 이 영상을 통해서 여기에다가 제가 할 수는 없어요. 왜냐하면 저는 실시간 대응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할 수밖에 없고요. 내일 일을 어떻게 합니까? 당장 실시간으로 지금 이제 이러니까 이쪽이니까 이렇게 대응하는 게 맞는 거지. 그래서 사실 이제 전략적인 부분들이나 뭐 많은 그 주식이나 뭐 관련된 그런 영상들도 많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긴 하는데, 솔직히 좀 어쩔 때는 조금 부질없는 얘기들도 많아요. 부질없는 얘기들도 좀 많다,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예를 들면 셀트리온에 관련된 부분들도 제가 그랬잖아요. 셀트리온 제약이 나왔으니까 이제 한 번만 더 빠지면 뭐 사면 되겠네요.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, 분명히 오늘 오전, 그쵸? 오늘 오전 이렇게 맞춰서 대응하셨으면 먹어요. 이것만 먹으면 됐지 뭐 얼마나 먹으려고, 그죠? 그게 확실한 자리냐 아니냐, 그게 중요한 거예요. 그 다음에 다시 빠지는 거는 뭐 욕심이고, 그죠? 그 다음에 더 빠지는 거는 뭐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. 내가 가장 안전한 자리에서 안전하게, 그죠? 다시 밀리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. 이제 여기서 올라가는구나, 6% 올라가는구나, 마이너스권에 잡아서 8%든 10%든 먹을 수 있었던 그 상황 대신에 셀트리온 제약보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더 셀 거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죠. 그래서 했었으면은 아침에 요것만 먹고 나오면 돼요. 하루에 뭐 얼마나 먹으려고. 그것도 작은 종목이 아니잖아요. 셀트리온 헬스케어니까. 그래서 이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무슨 얘기하는지 알 겁니다. 가장 안전한 자리에서 안전하게만 딱 먹고 나오면 돼요. 지난번에 시젠 같은 경우에도 딱 이날 사가지고 이날 먹고 나온 거예요. 그죠? 여기서 사서 요것만 먹고 나온 거예요. 뭐 막 여기까지 가야 돼? 아니란 말이죠. 그거는 요 앞에서 나오면 그렇게 갖고 가는 거고,
뒤에서 꼬꾸라진 다음에 그 다음 주워 먹는 거는 그렇게 먹는 거 아니에요. 그래도 시즌이니까 나오는 거고 셀트리온 제약, 셀트리온 헬스케어니까 저런 게 나오는 거지. 잡주는 오늘같이 밀려버리면 저런 거 안 나오고 그냥 밀어버릴 수 있습니다. 예, 그런 부분들이고 삼성제약이 확 밀리네요. 그죠? 좋아요. 오케이, 땡큐 베리 머치. 한 번 더 밀린 우리는 다시 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라는 정도로 힌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. 다만 참 안타깝습니다. 이제 요거 실시간으로 잡아야 되니까 지금 오늘 제가 뭐 하루 전 뭐 전날 내일은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사세요 파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.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자, 어쨌든 이런 쪽 봐보세요. 좀 건설 관련된 종목이 어차피 선거 가까이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일자리 창출,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정책적인 부분들 이야기해야 되고, 그 다음에 뭐 저출산. 예. 요즘엔 저출산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저출생이라는 단어를 쓰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. 마치 이제 저출산은 적게 낳는다라는 뜻으로 왠지 그 여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출생, 사람이 적게 태어난다 이런 표현으로 바카스라고 하더라고요. 예. 뭐 어떤 의미인지는 뭐 다들 알 것이니 그 문제라는 것도 알 것이고, 지금 있는 자식들이라도 잘 키우자 뭐 이런 얘기도 좀 많고 그러하는데,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식으로 한신공영이랄지 뭐 지금 동아지질 같은 경우도 땅굴 파는데 최고 회사예요. 땅굴 파는 거. 이제 터널 같은 거 뚫고 대심도 도로 뭐 이런 거 땅 속에 도로 만들고 좀 잘된 케이스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랄지 계속해서 신경 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특징적으로는 그 농업 관련주, 농우바이오나 아시아 종묘, 뭐 경농 뭐 이런 것도 올랐고, 팜 스토리, 그죠? 지금 그 한파 피해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, 아프리카 돼지열병, 그 다음에 조류독감 이런 거 있다 보니까 한일사료, 우성사료, 뭐 현대사료 이런 것들 한 번씩 또 반짝반짝 움직여 보기도 했었습니다.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토탈소프트 지금 저희가 못 잡았다 그랬어요. 그래서 이거 쭉 밀리면 잡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이 기회도 한번 노려서 볼 겁니다. 최소 그죠? 이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할 것 같은데, 아무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고, 주의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많이 경고드렸어요. 어쨌든 좀 잘 앞으로 대응하시고, 앞서서 영상 중에서 ELW가 무엇인가 하는 영상들이 있어요. 그거를 좀 한번 봐보세요. 그러면 시장이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여기에 있어서도 이렇게 흔들잖아요. 그죠? 흔들 때 큰 돈 벌거든요. 이때 막 2배, 3배, 200%, 300%의 수익을 내요. 그런 것들을 먹어가면서 이제 또 빠질 때 그렇게 되면은 내가 주식은 손실나도 거기서 수익을 먹어버리면 되고, 또 이제 그렇게 차근차근히 저점 매수해놓고 또 튀어 올라가면 또 주식 수익 실현하면 되고, 그런 순서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돼야지. 마냥 올라가기만 한다? 그럴 것 같으면 이런 거 왜 떨어집니까? 이렇게 왜 떨어져? 이렇게 떨어질 때 이게 이제 200배 터졌다니까. 이럴 때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실제 수익은 이제 20배밖에 못 먹었지만 실제 시세는 200배까지 나와요. 200배 나오는데 내가 200배 다 어떻게 다 못 먹어? 신도 아니고 200배 중에 20배만 먹어도 잘한 거지. 잘한 거예요. 엄청 잘한 거예요. 20배입니다. 100만 원이 2천만 원 되고 1000만 원이 2억이 돼요. 그런 걸 알고는 있어야지. 제발 공부 좀 합시다. 이제 그럴 때가 된 것 같아요. 탐욕에 눈이 멀어. 아주 그냥 아무것도 못 보고 내가 가진 주식밖에 안 보면서 하루 종일 10만원 올랐다, 20만원 빠졌다, 30만원 올라갔다, 50만원 빠졌다, 이것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?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. 아셨죠? 분명히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고,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그랬어요. 그럴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자, 여기까지 안내드리고 여러분의 투자가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. 자, 성공 셰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